다음 신살이 작용을 보겠습니다. 계묘일주는 병원연에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도화살은 자신의 기와 재능을 드러냄과 더불어 그 자체로 주변의 관심과 주목도를 끌게 되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일간 계수에게는 편재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부의 관심과 주목도는 자연스럽게 계묘일주 본인을 자극하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한 외모 관리와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완벽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성의 기운은 즐거움과 유흥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느낌 속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화기운이 재성이자 도화살의 기운으로 작용하는 만큼 예술적 기와 재능, 조직 구성 능력과 프로그래밍 능력, 언어 조합 능력, 각종 전문성 등이 잘 살아날 것입니다. 다음 계묘일주 일지 묘목도 도화살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묘목의 지장간 안에는 식신을목과 상관 간목의 기운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묘일주는 일단 집중적이고 예리하게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확장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면서 주변을 설득해 나가게 됩니다. 이는 계묘일주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리듬을 타면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자신의 것들을 펼쳐내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저것 하고자 하는 관심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각각에 대해서도 꽤 깊게 파고드는 특성이 있고,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주변에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도 재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묘일주에게 병원연에 오화 도화살이 들어오는 것은 자신의 각종 끼와 그동안 갈고 닦은 전문성 등이 하나의 명확한 결실로 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성과와 재물의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항시 자신이 주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욕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계묘일주는 병원연에 양인살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묘일주에게 병원연의 양인살 기운은 재성이 됩니다. 양인살의 기운이 재성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강한 목표의식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묘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재성으로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바탕으로 재성의 결실을 잘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계묘일주가 병원연에 무언가 잡다하고 두서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의 목표를 더욱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결과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너무 조급한 마음을 품거나 정도를 벗어난 욕심을 품지 않을 필요가 있고, 하나를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적 흐름을 밟으면 좋습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계묘일주 일지 묘목을 기준으로 병원연의 지지인 오화는 육해살이 되고 일지 묘목은 장성살이 됩니다. 육해살은 명칭의 의미로만 보면 육친, 즉 가족이 해를 입는 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의 극단적 부정성과 달리 기운관계의 작용으로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그 긍정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육해살은 기준이 되는 일지 묘목이 기운 흐름에 있어 마지막 힘을 발휘하는 몰입의 단계가 됩니다. 그만큼 일지 묘목의 작용에 있어 군더더기 없이 집중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는 계묘일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 결실을 향하여 확실한 힘을 발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 육해살은 지게의 지지대에 비유되기도 하는 살이고, 십성론의 관점에서는 관성의 느낌과 어울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간 계수에게는 오화 육해살이 재성이 되기에 재성의 기운을 향한 헌신으로 이룬 결실을 주후 관성의 느낌으로 주변에 베풀겠다는 명분으로 움직인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와 더불어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순수한 자기 이득과 이기심만으로 움직인다면 결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충돌할 수 있고 결실을 얻은 뒤에도 뒷수습해야 할 문제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계멸주도 공동의 이득과 그것에 대한 합리적 분배라는 좀 더 큰 대의 명분을 가지고 한 해의 목표를 추구해 간다면 큰 성취와 더불어 추후 흐름에서도 자연스러운 명예가 이어질 것입니다. 추가로 기운이 육개살로 강하게 수렴해 가는 한 해의 흐름이 되기에 기운 소모가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있게 체력 관리와 휴식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계묘일주는 자체적으로 천을귀인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을귀인의 기운은 그 기운 자체로 어떤 부귀 영화를 안겨주는 기운은 아닙니다. 다만 마치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천을귀인의 기운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기운이고 특별함보다는 오히려 평범함에 가까운 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운은 본인 내면에서 작용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그러한 기운의 도움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본인 스스로 그 기운의 특성을 이해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 균형을 잡으려 노력할 때 그 긍정성이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계묘일주는 큰 기회와 확장의 문이 열리는 병오년 한 해를 맞이하여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균형감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씩 마무리 지어간다면 자연스럽게 긍정적 결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계묘일주는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일간 계수를 기준으로 일지묘목이 장생이 됩니다. 장생은 갓 세상에 태어난 아기와 같은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고 순수한 에너지가 넘치며 두서없고 산만한 것 같지만 또 좋아하는 것에는 집중적으로 몰입하는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기운 발현의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실수의 여지도 큽니다. 대신 아기와 같은 기운인 만큼 회복력이 좋기도 하고 주변에서 관심과 도움을 주게 됩니다. 더불어 이 장생의 기운이 일간 계수에게는 식신이 되는 만큼 갓 솟아난 새싹의 느낌이 되어 어울림이 좋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고 청명한 에너지가 넘치는 것은 탁한 것이나 자신과 다른 것을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계묘일주도 자신의 마음에 좋고 싫음이 너무 분명할 수 있고 그러한 특성이 관계에서 라인을 형성하게 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묘일주 이러한 장생의 기운에 대해 병오년에는 절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절의 기운은 생성과 소멸의 중간에 해당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흐름을 탄다면 한 방향성으로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묘일주의 장생의 흐름이 병오년에 절의 흐름을 맞이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기가 외줄타기를 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만큼 계묘일주는 병오년에 순수한 모험심의 마음으로 도전적이고 확장적인 느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주변으로는 흥미로움과 더불어 불안감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함 속에서 얻게 되는 결실의 크기는 예상보다 클 수도 있지만 극단적 변동성을 내재하기에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또 크게 무너질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모험과 확장도 필요하지만 그에 맞춰서 안전장치도 갖추어질 때 스릴감과 성취의 느낌은 떨어질 수 있지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결실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만큼 계묘일주는 병오년에 자신의 배가 대양을 향하여 질주하게 되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어 여러 안전장치와 구체적인 계획의 틀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여러모로 풍성함이 따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